자,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 날씨 좋습니다. 어제는 눈도 오고 하는데. 다음 주 오실 때 일요일 날 친 모의고사 문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1교시에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풀어주면 여러분 어디 던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 좀 이해를 하셔야지. 자, 80페이지 되겠습니다. 균형 가격의 결정. 자, 이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공급이 우선 시장에서 이렇게 만나죠. 자, 이때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제 만났을 때 최근의 출제는 거래량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또는 우리가 수요량과 공급량을 줄여서 수급량이라고도 해요. 수급량, 거래량. 어떤 용어로 출제든 하여튼 관계는 없고요. 자, 이때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자,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상당히 비싼 P0다. 평당 2천만 원. 이렇게 가격이 상당히 비싸면요. 우선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는 비싸니까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비싸니까 소비자는 이렇게 10개를 소비를 하고 있어요. 비싸니까 적게 소비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싸니까 뭐죠? 많이 팔수록 수익성이 높겠죠. 그래서 시장의 공급량은 상당히 많아요. 몇 개냐면 50개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자는 적게 소비하고 생산자는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러면은 50개에서 10개를 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이 상태를 여러분 교재에 보면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이라고 해요.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이라고 하는데, 자, 이 말이죠. 그래서 수요량은 몇 개냐 하면은 10개. 지금 현재 수요량은 10개고 공급량은 몇 개죠? 우리가 지금 현재 50개.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공급량이 수요 P0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를 전문 용어로 초과 공급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초과 공급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재고죠. 재고이기 때문에 이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급자 간에 뭐한다? 경쟁을 벌입니다. 공급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면 가격이 뭐하죠? 우리는 하락을 하죠. 공급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면 가격은 뭐한다? 하락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P0일 때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가격이 상당히 낮다. 자, 여러분 가격이 이렇게 상당히 낮은 수준 P1에 있다. 그러면 가격이 낮으니까 생산자는 뭐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공급은 적게 하겠죠. 그럼 공급은 이렇게 10개만큼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수요는 몇 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싸니까 70개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럼 또 이 70개에서 이 10개를 뺀 이 크기를 우리는 또 전문 용어로 초과 수요라고 해요. 초과 수요 또는 초과 수요 또는 초과 수요량이라고 하는데, 자, 이 초과 수요일 때는 이 수요량, 지금 현재 P1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70개지만은 공급량은 몇 개죠? 생산자의 공급량은 10개예요.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큰 상태를 우리는 초과 수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소비자들은 이 적은 양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또 수요자들 간의 경쟁을 벌이겠죠. 그럼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 말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 상품을 차지해서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뭐한다?
상승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그럼 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되는데 이때 이 균형을 우리는 약어로 E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뭐가 달성한다? 균형이 달성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 균형에 도달하면요, 외부에서 수요 공급에 어떤 충격을 주지 않는 한 이 균형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충격을 준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급격하게 뭐 규제를 한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충격을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충격을 주지 않는 한 이 균형에 한번 도달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뭐라고 하죠?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우리는 P이라고 해요. 자,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또 시장에서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없애주는 가격이다. 그래서 시장에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청산시켜주는 가격을 뭐라고 한다? 시장 가격이라고 해요. 시장 가격. 자, 그러면은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뭐죠?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뭐라고 한다? QE라고 해요. QE. 그러면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우리가 수급량이라고 하는데, 이 균형 거래량 수준에서는 이 소비자들의 이 수요량,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요량도 30개고 또 공급량도 몇 개? 30개. 서로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균형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는 균형이란 용어가 나면 수요량과 공급량을 갖다 놓고 풀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 수식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수요량과 공급량을 갖다 이렇게 놓고 우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균형 상태일 때는 소비자들의 수요량과 생산자의 공급량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균형 상태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초과 공급도 없는 상태고 또 초과 수요도 없는 상태가 무슨 상태? 균형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자, 작년 28회, 26회는 계산 문제에 나오는데 이 계산 문제가 퐁당퐁당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작년엔 계산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론적으로 출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 균형 가격의 결정을 한번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올해 시험은 균형 가격, 요 균형점이 이동하는 걸 출제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이 점이 최초의 균형이죠. 지금 문제에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이 점이 바로 뭐죠? 최초의 균형. 자, 최초의 지금 균형 상태에 있어요. 균형에 도달하면 움직이지 않는데 외부의 충격이 오면 움직여요. 그럼 충격,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소득을 제일 많이 내니까, 뭐 작년도 소득 냈잖아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했다. 네, 그럼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은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뭐죠? 새로운 균형.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이 나타나요. 그럼 이 두 개를 서로 뭐 해줘야 된다? 비교를 해야 돼. 이 두 개를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균형 가격은 최초의 균형보다는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최초의 균형보다는 뭐다?
증가한다. 그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 비교를 해서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묻잖아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얼마나 변동하고 있는가 이 묻는 문제를 계속 출제해요. 이론을 출제하든 계산을 출제하든 하여튼 출제는 요걸 묻는 걸 출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 원래 당연히 또 출제를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 한번 계산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여러분 문제 81페이지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A 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이 얼마다? 3P. 자, 여러분 공급량이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3P. 그래서 여기 Q 공급이 얼마? QS가 얼마? 3P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공급량이 3P고 수요량은 1200-P에서 얼마? 1600-P. 자, 그러면 요 첫 번째가 얼마죠? Q. D는 1200-P에서 새로운 우리가 여기 Q1D면 Q2D는 얼마다? 1600-P로 변화를 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계산을 할 때는 우선 최초의 균형. 자, 계산할 때는 이전부터 구해야 되거든요. 최초의 균형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하여튼 균형이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서로 같다. 이 점에서의 수요량은 1200-P가 수요량. 공급량은 얼마죠? 3P가 서로 같다. 자, 여러분 요 니꼬르 요게 니꼬르 왼쪽은 좌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우변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때 요 마이너스 P를 우변으로 넘어가는 걸 이항한다고 해요. 이항을 하면은 마이너스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 그러면 플러스니까 플러스 P와 3P를 더하는데 이게 4P가 되는 걸 모르신 분이 있대. P는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1과 3을 더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왜 플러스 되는지 또 몰라.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그 집에서 물어보세요. 마이너스 P는 3P면은 양변에 플러스 P를 더해주면 돼. 그럼 이거 없어지지. 제로가 되지. 이 초등학교부터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얼마? P에 3P를 더해주면 4P가 돼요. 그럼 얼마죠? 이게 1200. 그러면 P 앞에 1로 만들어줘야 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돼. 1200을 4로 나눠주면 얼마죠? 300이에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지금 얼마 나왔다? 300. 그럼 균형 가격 300을 어디 대입시켜주면 돼? 요게 대입시켜주면 되지. 그럼 P 자리, 이 P 자리에 300이 들어가면은 339, 900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균형 가격 거래량.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을 우리 구할 때는 뭐가 바뀌어? 수요 곡선이 이동하니까 수요량이 바뀌었죠? 수요량은 얼마? 1600-P.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3P.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또 같다. 놓으면 되겠죠. 또 마이너스 P가 우변으로 또 이항을 시키면 P에 또 3P를 대주니까 4P. 1600이에요.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4로 나눠주면은 400이죠. 그럼 균형 가격은 300에서 400이 되고 또 이것을 또 여기에 대입시켜주니까 얼마? P에 400이 되니까 3, 4, 12, 1200이 돼요.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300에서 얼마로? 400으로 얼마만큼 상승? 100만큼 상승했고 균형 거래량은 900에서 1200으로 얼마? 300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죠? 예? 지금 얼마? 100만큼 상승. 작년 시험은 요거 상승 300 증가. 요 두 개를 묻는 걸 작년엔 출제했어요. 그래서 계산은 계속
요거죠. 계속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걸 출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요거 시험 문제는요, 이 계산 문제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숫자만 바꿔서 내고 있죠.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몇 번 연습하면 풀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계산 문제. 요거 나중에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 요거 10초밖에 안 걸려요. 네? 이런 건 맞춰줘야 돼. 연습 좀 해서. 네? 뭐 투자론 틀린 건 괜찮아요. 예,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예, 요거는 좀 약간 연습을 좀 반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우리가 공급은 지금 문제 푼 건 공급은 변화가 없고 뭐만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고 또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자, 여러분 교재 82페이지 보시면은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뭐만 공급만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공급만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 네 가지 경우 나오죠. 이걸 여러분이 암기를 해서는 안 돼요. 이걸 여러분 집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연습을 몇 번 해보면 이게 나중에 보이게 됩니다. 몇 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지금 무슨 상태에서 여러분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발생했다? 이때 최초의 균형이야. 이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지금 요 그림처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균형 가격은 상승을 하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죠. 균형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뭐일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자,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번 25회 정답 지문인데 수요가 감소하면, 자, 여러분 25회 정답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최초의 지금 여기 균형이거든요. 이 최초의 이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했어요.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뭐죠? 하락을 하는데 25회는 균형 가격은 상승으로 출제했어요.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뭔다? 하락을 해요.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해요. 이 경우는 수요가 뭐 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자,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만 증가하는 경우는 이전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죠.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거래량은 뭐 한다? 증가하지. 자,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때는 공급이 뭐 하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 자, 공급이 감소하면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감소해요. 이 경우는 공급이 뭐 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이걸 보고 따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합니다.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항상 하락을 하는데 그럼 거래량을 따질 때는 어떻게 돼? 증가폭, 감소폭과 있죠. 여러분 증가하는 폭과 감소하는 폭이 같으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가 증가폭이 수요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죠. 이동폭을 보면서 따지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프 집에서 일요일 날 연습해 봤으니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딱 보면은 이제 모든 문제 다 풀려요. 그래프 안 그래도. 자, 그러면 한번 19번 문제 봅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고 고의 동그라미.
이 말은 뭐죠? and야, and. 동시에란 말이에요. 고는 and, 동시에. 그러면 이제 요거죠?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뭐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을 해. 균형 가격은 뭐다? 항상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이제 정해졌죠. 뭐 3, 4, 5번 세 개 중에 하나야. 네? 세 개 중에 하나.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이제 따져야죠.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하죠. 그럼 수요의 증가폭, 공급의 감소폭에 따라 균형 거래량은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증가 감소폭에 따라. 그래서 5번 균형 거래량. 그래서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은 균형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거래량 변화폭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5번 정답. 자, 20번 문제. 자, 아파트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하죠.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거네요.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 근데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 거 틀렸죠? 1번이 바로 정답이야. 근데 5개 그림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1번이 바로 본인이 보기에 확실히 1번이 정답이에요. 본인 지식을 밀어야지 그랬죠. 시험장에 가면. 그러면 2, 3, 4, 5 풀어야 돼 말아야 돼. 넘어가야죠. 근데 여러분은 본인 지식을 이걸 확실한데도 2, 3, 4, 5를 또 푸는 사람이 있어. 시간이 있는데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확실히 답이면. 예? 그래서 5개 다 그리래요? 아니잖아요. 1번이 확실히 답이면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2, 3, 4 하다가 헷갈려서 또 답을 옮겨서 또 틀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 볼까요? 자, 4번 지문 한번 보세요. 공급의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다. 자, 이거네요. 공급의 감소는 요겁니다. 공급의 감소. 수요 감소는 요거죠. 공급 감소, 수요 감소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 다 감소하면 거래량 뭐야? 공급 감소도 거래량 줄고 수요가 감소도 거래량 주니까 예?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하고 동시에 공급이 감소하면요. 항상 균형 거래량은 뭐 한다? 감소해. 자, 항상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뭐가 문제다? 가격이 문제지. 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이니까 문제죠. 그 뭐야? 또 공급의 뭐다? 감소폭, 또 수요의 감소폭에 따라 균형 가격은 불변일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뭐야? 내릴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감소폭을 따져봐라는 얘기인데 그 4번에 뭐가 나왔어요? 어뢰가 크다. 공급, 요 공급의 감소가 뭐보다 커? 수요의 감소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면은 균형 가격은 상승을 하지. 공급의 감소가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면 균형 가격보다 최초의 균형보다 뭐 상승한다. 그게 결론. 이런 것을 여러분 이제 요령 있게 이제 찾아내는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번 문제 갑니다.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지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의 감소폭이 뭐보다 공급의 증가폭보다 뭐 할 경우 클 경우에 자, 수요 감소폭은 어느 거? 요거고 공급의 증가는 요거죠. 그렇죠? 그럼 균형 가격은 뭐다? 요거인 경우 수요가 감소 공급 증가니까 균형 가격은 항상 뭐야? 하락을 해. 균형 가격은 항상 하락을 하는데 이제 폭을 따져야죠. 균형 가격은 항상 하락하는데 어떻게 돼요? 수요 감소폭이 요게 크죠? 수요의 감소폭이 뭐보다? 공급의 증가폭보다 요게 커요. 그럼 균형 거래량 뭐한다? 감소한다. 4번 정답. 항상 요걸 놓고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일 경우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할 때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항상 생각을 잘 하시면 돼. 그러면 그래프를 집에서 몇 번 그려보면 이제 요거 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다 풀려요.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예외의 경우 가는데 여러분 교재 83페이지 밑에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수직선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 수평선일 때는 완전 탄력적. 요건 예외거든요. 요게 아니다. 요게 아닌 예외적인 경우를 보는데, 자, 예외적인 경우를 보는데, 자, 문제 바로 갑니다. 21번 문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르는 수위 변화. 자, 갑니다. 거기 보시면은 얘기거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르는 수위 변화인데, 자, 1번, 2번 지문은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뭐 한 경우? 완전 탄력적. 자, 공급이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입니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돼요? 수평선. 하여튼 수직선, 수평선은 예외인데 수요 곡선은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이게 최초의 균형이에요. 그런데 뭐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어떻게 돼? 새로운 균형점에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 거래량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다. 수평선, 여러분이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다.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다. 하여튼 수평선이 나오면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균형 가격은 뭐다? 불변. 하여튼 수평선, 수요든 공급에는 관계없어요. 하여튼 수평선이 나오면은 뭐다? 균형 가격은 불변.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정답 2번. 자, 문제 그 1번, 2번 지문이 요거잖아요. 2번 정답. 자, 그리고 그 밑에 3, 4, 5번 지문은 뭐냐? 요 얘기거든요. 3, 4, 5번 지문은 이번은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뭐인 경우? 완전 비탄력적.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뭐다? 수직선. 자, 수직선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 수직선일 때 수요 곡선이 주어졌는데 이 점이 또 뭐가 돼? 최초의 균형이지. 최초의 균형.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때 여기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불변. 그래서 수직선이 나오면 균형 거래량은 수직선이 나오면 여기가 고정이 됐거든요. 지금 고정됐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수직선은 요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항상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경우. 그래서 3, 4, 5번이 요거거든요. 그게 없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쉬운 겁니다. 예외예요. 이 경우가 아니죠. 수요곡선 우하향, 우상향하는 경우 아닌 이런 수직선, 수평선이 나오는 예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번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주어졌죠. 자, 그럼 수요가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주어지면 이게 뭐가 된다? 최초의 균형이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불변. 하여튼 수평선은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이번은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우리가 수직선이죠. 그럼 이번은 여기서는 공급량이 고정됐지만 이번은 뭐가 고정?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더라도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래량도 불변이지만 가격은 뭐다?
하락하는 경우죠. 응?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수평선은 가격은 변하지 않고 수직선은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또 그래프 안 그려도 답이 나와요. 수요가 공급이 고정되면 거래량은 변화가 없네. 수직선 거래량은 변화 없고 그럼 뭐만 따지면 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자, 여러분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는 84페이지 밑에 6번. 올해도 출제 6, 7번 출제 원래 1순위입니다. 원래 6, 7번 시험에 나옵니다. 원래 진짜 납니다. 시험에 이게 그래프로 내는 거 아니고 말로 낼 거 아니에요. 그 말로 낼 때 잘 봐야 돼요. 작년에는 2문제에 걸쳐서 냈거든요.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 얘기죠. 자, 이게 최초의 균형이에요. 자, 우선 수요가 증가하죠. 여러분, 증가를 하면은 가격은,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을 해요.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상승하냐 보는 거예요. 뭐다? 비탄력적일 때는, 그러니까 상승폭을 보는 거예요. 탄력적, 비탄력적인 상승폭.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해요. 예? 비탄력적일 때는.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에 민감하다 보니까 적게 상승해요. 예?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적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결론은 요건데 이제 그래프 4개 그릴 건데 그 4개가 다 결론이 요거야. 비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 자, 가격의 변화폭은 탄력적인 것보다 더 크다. 이게 결론. 더 크다. 이걸 계속 출제하고 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탄력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것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만 잘 기억하면 한 문제 맞춰요, 원래. 왜? 정답 질문을 물으니까. 정답 질문 나올 때 잘 틀리더라고요. 작년에도 출제를 또 했고, 재작년도 나와. 24회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2번은 이런 경우. 자, 2번은 공급 곡선이 또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수요가 주어진 이 상태에서 또 최초에 우리가 주어졌죠. 최초. 자, 수요가 이번은 뭐 한다? 수요가 이번은 감소하는 경우. 수요가 감소하면 또 비탄력적인 가격이 많이 하락해. 또 비탄력적인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데 탄력적인 가격이 적게 하락해. 또 맞아,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해. 하여튼 변화폭, 상승폭이든 하락폭이든 뭐다? 더 크다. 요건 상승폭, 요거는 뭐죠? 하락폭. 하여튼 가격의 변화폭은 비탄력적일수록 더 크다는 걸 꼭 기억. 자, 요게 6번, 7번 갑니다. 자, 7번 지문.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또 탄력적. 요거는 이제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자, 공급. 또 이게 또 최초에 또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또
비탄력적,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또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적게 하락을 하죠. 여러분, 공급이 증가하면요, 금년 가격은 뭐해? 하락을 하는데 얼마만큼 하락하느냐, 누가 많이 하락하고 누가 적게 하락하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번은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하죠.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또 오르느냐.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은 얼마만큼 오르느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뭐보다? 탄력적보다 많이 오르지.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다, 변화폭은. 요게 결론이죠, 결론은. 요걸 잘 암기하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돼. 85페이지 문제 22번.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여러분 머리가 아프는 거예요. 난이도 상위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 자, 요게 A, 요게 뭐다? B. 다른 A, B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건데, 공급 곡선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이게 머리 아픈 거예요. 모두 몇 개. 4개 중에 하나 잘못 생각하면 다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게 난이도 상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게. 자, 기억 보세요. 일반적으로 B가 A에 비해서 대체제가 더 많다. 대체제가 더 많다. 밑줄. 자, 여러분, B가 뭐죠? B는 탄력적이다. 여러분, 탄력적은 항상 여러분 생각은 두 개를 생각해야 돼요. 우선은 항상 탄력적, 비탄력적 하면 생각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럼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탄력적. 우선 하나 알고, 또 하나가 탄력적이 나오면은 대체재가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되죠. 예, 이동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대체재가 뭐다? 비탄력적인 것보다 뭐해? 더 많다. 대체재가 더 많으면 탄력적이야. 그러면 거기 보세요. B가 A에 비해서 대체재가 더 많다. 대체재가 더 많다 하니까 뭐다? B를 봐야지. B가 탄력적이니까 맞죠? 맞는 지문이죠. 기억, 맞는 지문. 문제 푸는 요령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니은 보세요. 공급이 감소하면, 자, 여기서 요 그림 보세요.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은 상승한데, 상승폭을 보는데 A죠, 요거. A는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B는 뭐다? 적게 상승해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가격의 상승폭이 더 크다. A가 큰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가격 변화폭이 B보다 더 크다. 맞죠? 더 크다. A가 더 크다. 맞는 지문이에요. 예, 니은은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요 설명. 맞는 지문. 자, 세 번째. 소득이 증가에 따라 A와 B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자, 우측으로 이동 밑줄. 그럼 우측으로 이동은 뭐예요?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야. 수요의 증가. 자, 수요의 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정상재, 열등재. 네, 정상재. A, B 둘 다 모두 뭐다? 정상재. 열등재가 아닌 정상재. 디귿도 맞는지. 네 번째, 가격이 상승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A,
B 수요 곡선은 뭐다? A 상품과 B 상품의 수요 곡선은 뭐해? 우하향하지. 지금 A도 우하향, B도 우하향. 우하향하는 이유는? 우하향하는 이유. 수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 우하향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배운 거 수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제일 수요 배울 때 뭐예요? 수의 법칙 배우고 수요 곡선 그랬잖아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 수의 법칙을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걸 수요 곡선이잖아요. 수요 곡선이 뭐였어요? 우하향했잖아요. 요 수의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수의 법칙이 성립한 게 우하향해요. 그럼 수의 법칙이 뭐예요? 그럼 수의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을 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게 수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 뭐죠? 예? 가격이 상승한다. 자, 가격이 상승한 거 요거잖아요.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수요 곡선이 둘 다 우하니까 A, B 둘 다 수요량은 뭔다? 둘 다. A, B 둘 다 수요량은 감소한다. 네 번째는 틀렸어요.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만 맞습니다. 세 개. 이런 문제 난이도 상입니다. 이런 배운 걸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쫙 보는 거. 이런 문제를 본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문제 적응 능력을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 자, 경기 변동으로 가는데 87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런 얘기죠. 경기 추세선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무슨 변동? 순환적 변동이에요. 이 순환적인 이 경기 변동인데 이 되풀이 돼서 반복되는데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경기 변동의 정점, 정상이고 이건 경기의 바닥, 저점인데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경기 변동의 진폭이죠. 자, 일반 경기의 호황, 호경기를 말하는데 이때 정점과 이 정점 사이의 한 사이클, 이 한 사이클을 우리는 경기 변동의 뭐라고 하죠? 주기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러한 순환적 경기 변동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나타나는데 또 한 6번 출제된 용어가 여러분이 15회 시험 이후 지금까지 6번 출제된 용어가 계절적 변동. 그 위에 박스 보시면 돼요.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무작위적 또는 불규칙, 우발적인 변동. 이게 여러분이 요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험 문제는. 계절적 변동은 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겨울철에는 땅이 얼기 때문에 건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겨울철에 건축 경기가 둔화되는 현상은 매해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 또 대학가 방학 기간 동안에는 대학 인근의 원룸 주택에 있어서의 공실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매해 발생하는데 이것도 계절적 변동. 또 장마철에 주택이 침수하는 현상도 매해 발생하죠. 이것도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예기치 못한 사태. 자, 여러분 정부의 급격한 정책의 변화. 여러분 정부의 급격한 정책의 변화라든지 예? 또는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 정쟁, 혁명, 폭등 등의 사회적 혼란, 이런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순환적인,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을 무작위적 변동. 그리고 장기적, 추세적 변동이 있죠.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사태를 얘기하는데 보통 50년 이상 지나야 나타나는 추세적, 장기적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요 두 가지가 자주 출제를 하는 거죠. 한 6번 출제했어요. 잘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예? 자, 잠시 쉬고 이제 여러분이 교재 87 측정 지표 들어가겠습니다.